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남창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은평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준호 의원입니다. 인류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AI가 도래했습니다. 우리에게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 불을 사용하면서 인류는 자연계를 정복하고 개와 결합하면서 이종 간의 결합이 최강자를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리바이어던을 등장하면서 평화는 합의된 거대한 폭력에 의해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화폐가 금융으로 진화하고 인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혁명도 시작되었고 정보의 경우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스마트폰이 진보하며 정보통신은 권력의 분할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AI가 오늘 도래했습니다. 인간은 신의 능력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기술과 데이터의 권력,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의 선택은 이제 미래의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이렇듯 기술 발달에 따른 AI 시대는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얼마 전 대중성 있는 인공지능 챗GPT가 등장해 지구 전반에 다양한 논의가 촉발시켰습니다. 공개된 지 2달이 넘었는데 2003년 2월 기준으로 월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모바일 혁명에 버금가는 인공지능 혁명이 산업의 모든 부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는 오늘 시정지를 통해 서울시가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술을 응용하는 지점에 미래 중심 산업인 AI 창업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따른 성장 동력을 제공해주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스마트폰이 가져왔던 변화를 체감하셨었죠? 네. 과거에. 그 전과 후가 많이 사회나 전반적인 형태가 다 달라졌다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느끼기엔 얼마나 혁명적으로 바뀌셨었던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어렸을 때 공상과학, 소설이나 만화, 영화에서 봤던 것들이 지금 속속 생활 속에서 구현되기 시작했죠. 일상생활도 바뀌었고 산업 환경도 바뀌었고 아마 국가 발전 전략도 그에 걸맞게 바뀌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시적인 지점으로 그 생활까지 다 파고들었던 부분들에서 시장님이 의견과 동일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AI가 도래되는 시점이 인류의 부가가치가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지형이 바뀐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툴조차도 또 변하고 과거에 그랬듯이 AI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님, 요즘 핫한 그 챗GPT 한번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직접은 안 해봤는데 네. 여러 사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님 그 시정질의 답변도 그 관계 행정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제가 그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이것도 사실은 문장을 작성하고 다시 챗GPT에다 놓고 좀 더 깔끔하고 사무적으로 해달라 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고 다시 좀 고치고 이런 형태인데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 문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휘몰아치는 이와 같은 AI 혁명은 그
서울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시는지요, 시장님? 네, 지금 뭐 챗 GPT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단 대시민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년 전에 120 다산 콜센터를 만들 때 상당히 그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민원 만족도 수치를 거의 뭐 한 4, 50점대 맞던 거를 한 80점대까지 순식간에 끌어올린 적이 있는데요. 저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 과거에는.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아마 챗 GPT를 다시 한번 이 대시민 서비스에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의 신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올 초에 120 다산 콜센터 신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 챗 GPT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 아주 발빠르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혁신적인 그런 행정 관련 챗GPT 활용은 뭐 바람직해 보이고 그 혁신적인 그 창업 생태계 지원이나 뭐 이런 보관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양재 지역에 AI 그 스타트업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몇 년 동안 해왔는데요. 판교부터 시작해서 로봇에 특화한 수서 그리고 AI에 특화한 양재까지 그 지역이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최첨단 하이테크 기업의 산지로 급부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뭐 혁신적인 상업 생태계 육성하려는 의지는 확고히 보이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런 인공지능 개발 지원이나 교육 지원 서비스나 이를 통해 빠른 시대에 스피디하게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까 전제했다시피 시대의 변환점, 그 시대의 변곡점에 이 기술이 지금 딱 등장을 해가지고 행정이 그렇게 빠르게 하지 못하는 거는 좀 이해는 하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이 되면 그 속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어지거든요. 서울시가 지금 비교적 발빠르게 대처한 셈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재 쪽에 지금 AI 스타트업이 작년까지 한 220개 정도 들어왔고요. 누적 매출로 한 3천억 정도, 또 투자 유치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는데요. 아마 정부에서도 이 AI의 육성에 대해서는 뭐 굉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서울시도 역시 이렇게 화답을 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투자하게 되면 아마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바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일단 좀 선언적 행정이 넘어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양재에다 이제 취재했던 지점들하고 그 AI가 지금 챗GPT 모델이 뭐 몇십 조를 들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네. 그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응용 확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산업 분야의 결합, 예를 들어 뭐 이 언어 모델을 가지고 그 주식 투자 알고리즘을 만든다든지 FX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어느 천재가 항상 그 수익률이 나는 이런 형태를 만들면 저희가 일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들이 다시 탄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도 마찬가지고 의료도 마찬가지고 광범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범위에 깊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서울시가 만들지 못하더라도 지원을 하는 배경과 플랫폼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적극 동감이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특이점이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시장의 공약사업인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시가 신속기를 응용하는 지점에 창업 및 교육 예산을 과감히 투입하고 또한 그 시민의 재산인 행정력도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할애를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네,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은 어떤가 잠깐 챗 GTP와 서울시의 알림톡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챗 GTP로 한번 본 의원이 질문해봤습니다. 시장님의 한강 르네상스 어떤지. 예. 근데 GPT가 답변하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님만큼 정확히 잘 인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같은 질문을 서울 알림톡에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좀 사실 수준 차이가 조금 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책 알림톡은 5억을 들인 책 알림톡과 정확히 금액은 밝혀지지 않은데 뭐 20조 설, 30조 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본의 차이로는 기술의 차이가 피부로 체감될 정도로 느껴지니까 그 시장님한테 요청하는 부분은 서울시 행정이 아무래도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천착하더라도 천천히 못 들어가더라도 천착하더라도 빠르게 스피디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의원의 그 염려, 당부, 기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니 정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지적을 또 제안을 해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챗 GPT에 대한 그 AI에 대한 바라보는 지점은 시장님과 본의원과 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감사합니다. 한강 르네상스 나오는 거 보니까 소름 끼치게 정확한데요.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저거를 조금 더 그 예시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하면은 더 다른 답변을 또 주더라고요. 제가 유료 서비스를 가입해서 한 달 동안 저게 푹 빠져 있어가지고 그새 또 달라졌어요. 아까 4개 항이었는데 아까 5개가 뜨더라고요. 이런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부 시장님이 뭔가 또 새로 발표를 하시면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성형 언어 모델이 보여주는 인공지능이 너무 두렵고 깜짝 놀라서 다른 의원님들도 약간 언급을 하시고 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깊이 있게 시장님의 정책 의지를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디지털 전환 속도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조직을 갖췄는지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조직도를 한번 봤습니다.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내에 혁신기술팀이 있네요. 시장님 여기서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인지 알고 계시죠? 팀별로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네. 최근 들어서 비서실에 디지털 수석을 자리를 마련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일한 지 한 달 남짓했는데요. 최근에 이런 그 거의 빛의 속도로 달라지고 있는 하이테크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서 도저히 우리 공무원들로는 거기에 캐치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디지털 수석을 영입을 했고요. 아마 지금 이제 업무 적응 기간일 겁니다. 얼마 전에 얘기를 좀 들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 디지털 환경의 급변에 맞추어서 조직 개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서울시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정책적인 또 조직적인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을 제외하고 팀장 1명, 주무관 2명으로는 사실 이 거대한 그 역사의 변곡점을 감당하기는 좀 많이 모자랄 거고 조금 더 지나면 아마 AI 국으로 필요로 하지 않을까, 팀과가 아니라 국이나 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것도 머지않은 빠른 시간에 이 서울시는 세계 주요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신속하게 강력한 조직을 부탁드리고 이 과거 인류가 사용했던 도구, 불, 개, 화폐, 스마트폰 같은 것을 활용하여 획기적인 영향을 준 것처럼 신의 도구라고 이제 조금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런 AI가 탄생했기 때문에
서울시 역량을 AI에 많이 행정 역량을 할애하고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이런 서울의 미래의 변화 속도는 이 산업혁명보다 10배 빠르고 300배 더 광범위하고 3000배는 강력하다고 맥킨지 연구소에서 밝혔고,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밝히는데, 그동안은 이제 자본이 지배하던 세계면 기술이 지배하는 세계로 이미 바뀐 것 같습니다. 바뀌고 더 강력하게 바뀔 것 같으니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오세훈 시장님의 혁신을, 그리고 서울시의 혁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힘을 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질문했던 한강 르네상스 2.0에 챗GPT에 질문했던 내용을 조금 더 나가서 그 수상 대중교통으로 한강에 리버페리 서비스 및 친환경으로 전기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재연해보고자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한강 르네상스와 더불어 한강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한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상 대중교통망을 활용할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아까 챗GPT가 한강 르네상스 2.0을 요약해 줬는데 2040 도시기본계획 중은 수변 중심 공간 재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강변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울러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한 번 찾아오신 분들이 두 번, 세 번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도 함께 만들어서 시민들도 이용하시면서 최대한 서울 시내에서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고 또 관광 효과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발굴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한강변에 배치하겠다. 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설명대로 수변 중심 공간 재편이 그 수변의 규모 입지에 따른 단계별 전략 추진으로 수변 활성화로 시민들한테 삶의 질에 도움이 되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주변 지역을 연결하면서 수변의 접근성이 강화된다면 한강이라는 천혜의 자연 자원이 여가, 선착장, 제가 이야기로는 아라뱃길을 통해 관광객 페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단순뿐만 아니라 교통, 수변 개발을 같이 하여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연계성과 환승이 불편함을 해소된다면 수상 대중교통으로 페리를 이용하는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예, 지금 일단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여의도에 선착장이 만들어지면 그건 이제 한강 내에서 다니는 배뿐만 아니라 연안 도서들 서해, 남해, 동해까지 운행되는 배들 1단계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2단계로는 이제 중국 동해안이나 이런 쪽까지 운행하는 배가 들고 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확충을 해나간다. 크게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런던에서 한 1년 가까이 생활을 하면서 수상 택시나 수상 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출퇴근할 때 런던 시민들이 그걸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한강은 그 테임즈강에 비해서 넓죠. 예, 넓고 훨씬 더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뭐 자연 환경적인 제한도 있었고 1년에 한 몇 번 큰 물이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치수 위주의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수에는 많이 소홀했고 부족했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많이 좋아진 만큼 이 물을 일상생활로 끌어들여서 대중교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마련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의원님 이렇게 관심 기울여 주시는 대로 아마 이렇게 도와주시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수상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수를 하기에는
대한민국 로켓도 쌓아 올리는 인공위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인공위성도 쌓아 올리는 대한민국의 기술로 충분하다고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 1,700만 명의 대도시 이스탄불의 수상 대중 교통수단인 페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 타보진 못했습니다. 한번 잠깐 그럼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장도 아시겠지만 이스탄불은 도시 자체가 유럽과 아시아로 나눠져 있고 중간에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1,700만 명이나 되는 이스탄불의 인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 부분이 대중교통도 물론 이용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을 하면서 도시 교통의 수송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강이 폭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용하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점이 있으면은 본연이 이거를 타보니까 이 경유나 벙커CU 같은 연료를 떼서 냄새가 좀 처음에 그 주변에 나는데, 뭐 가능하다면 전기배로 활용하면은 친환경적인 형태도 구축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제반 예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거시적인 서울의 교통 분담이나 그리고 경관적 이익이나 한강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대중교통의 활용이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좋은 제안이시고요.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강에서 저렇게 수상 교통이 활성화되려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거장과의 교통 연계가 용이해야 활용도가 높아지고 성공할 수가 있는데, 사실 몇 번 큰 물이 드는 자연현상 때문에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숙제고요. 그 문제만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한강도 어디 못지않은 활용도 증진을 이뤄낼 수 있을 그러니까 겁니다. 잠원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까지 하는 뭐 거의 1km 가까이 되니까 피로도가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본의원도 그걸 보면서 고민스럽긴 했는데, 기술이 좋기 때문에 어떤 수륙 양육 베리를 만든다든지 좀 황당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0년 전에도 수륙 양용 버스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용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페리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저 페리를 타면은 또 그 경관적 이익도 대단하더라고요. 보면은 마음도 좀 내려앉고, 공원에서 주는 그 인간의 안락함이나 편안함들을 페리를 타면서 한강의 아름다운 선셋과 일출과 일몰을 보면서 느낄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에게 당을 떠나서 시장님이나 저나 좋은 제안들을 더 많이 하면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페리를 시장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감사하고, 시민들에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과 새로운 관광자원이라는 수익 모델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서울시에 더 창조적인 발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10호선이 한강의 수상버스 페리가 되기를 본의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한 동방위 협의체 지원 체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저희가 그 6.25가 일어나고 나서 한 70년, 75년간 평화의 시기가, 긴 평화의 시기가 있어가지고 국방부 자체에서 매우 심도 높은
뭐 준비를 하고 있지만 민간 체계에서는 조금 소홀히하지 않았냐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지역을 돌아보니까 동방위협의회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 동방위협의회 회장이 동장으로 돼 있어서 서울시나 아니면은 지역 자체 지자체에서 지원을 못하고 회비를 걷어서 운영했던 형태입니다. 근데 그 중요성이나 아니면 그 필요성은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필요한 만약의 사태, 모든 그 인권, 안보, 경제, 교육, 우리의 삶의 형태가 안보라는 이 프레임 위에서 구축되고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협의회에서 개별적인 이런 지원 체제를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체제 지원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해서 뭐 CPR이나 아니면은 그 직접 군부대를 가서 사격 훈련을 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 방위협의회 레이저 사격이라는 아주 좋은 이런 기능적 형태들도 많고 다른 부분들을 하니까 이런 지원을 해주면은 많이 지금같이 대한민국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벌어져도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쟁 같은 부분에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민간 체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그 동방위 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행정으로 봤을 때 426개 동에 잘 이루어지고 잘 이렇게 숙련이 되고 대비가 철저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예. 그 일률적으로 어떤 뭐 비상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 이루어지거나 재난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 2, 3년 기간 동안에 시 차원에서의 통합 방위 회의도 많이 유명무실해졌고요. 그래서 일단 시 차원에서 또 구 차원에서 살려내는 게 일단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의원님은 동단위까지 지금 염려를 해주고 계시는데 아마 순차적으로 시, 구, 동 순위로 차츰차츰 과거의 이런 그 비상시에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되살려내는 작업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의원은 안보에는 뭐 당도 이념도 네. 이런 게 모든 게 다 선행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냥 국가 존속 이유랑 비슷한 형태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이제 네. 전체 국민의 안전과 보위를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게끔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긴 평화의 세월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도 더 긴 평화의 세월이 영위하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경 쓰고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이만큼도 생각 못했습니다. 영원한 평화가 계속될 줄 알았더니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무 지옥 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모든 8천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임금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식량은 없어지고 그 전쟁 자체가 이 현대 사회의 가장 지옥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시장님께서 좀 면밀히 살펴봐 주셔서 전투 지원 태세의 지원 태세의 지원 정도 하겠죠. 사실은 지원의 지원 정도 기능 자체는 민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관심 가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전쟁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전쟁은 시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다소 멀리 거리감이 느껴지겠지만 각종 형태의 테러나 또 그에 준하는 사회적 재난은 늘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동단위의 방위협의회 체제 같은 것도 그런 비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매뉴얼도 만들고 훈련도 하는 그런 것이 생활화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민간 단체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다른 민간 단체, 시민 단체들이 다른 기능적 역할들을
서울시에서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가에서 환경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근데 이 지점도 뭐 과거부터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와해되고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필요하다. 고로 서울시에서 구조적인 검토를 해서 민간 지금 관에 속해 있는 형태를 민간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주는 지원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후보가 아닌 서울시장으로 존재하는 이유이자 평생 과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본연 생각으로는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어 슬픔이 이제 거대한 슬픔이 가득한 유가족의 또한 사회적으로 좀 어떤 보호가 약하지 않냐, 사회적 약자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사회의 배려와 따뜻한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달랠 수 있는 행정의 인도적인 예의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분향소가 충분히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하자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형태의 분향소는 서울시나 정부와 전혀 사전 협의가 없이 갑자기 무단으로 설치된 거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것만 응해 주신다면 뭐 어떤 가능성도 다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아마 들으시면 저 정도 제안까지 했나? 저 정도까지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열심히 임하고 있구나 라는 평가를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안도 분명히 협상 창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많아지면 하여튼 또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제는 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그 정도면 정말 바람직한 제안을 했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제안도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의 매뉴얼상에서 예. 안에서 뭐 시장님이 최선을 다하셔서 위로의 그 정책을 폈다고 뭐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네. 서울시 14,000명 공무원분들과 시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하셨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이제 슬픔의 주체는 유가족이다 보니까 유가족 중심의 위로와 충분히 위로를 받고 그 슬픔의 애도의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지만 행정이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랬듯이 인도적인 예의가 갖추어져서 유가족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의원님들, 4가지 시정 질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본 의원은 이 4가지 시정 질의에 시장님 답변을 맞추어서 항상 정진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